네, 안녕하세요. 한결선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JP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가 전망하는 한국 증시와 탑픽 종목 방산주를 딱 집어서 했습니다. 그럼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골드만삭스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기업과 종목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가 좀 몰려온다라고 제가 제목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되어 왔던 얘기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방산주의 구체적인 탑픽 종목으로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수주 실적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방탄주로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세계 수출 무기 공급국 중에 그동안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했지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어떤 중동 전쟁들이 터지면서 주변국으로 지금 확산되는 이런 이슈들이 좀 등장을 했지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토군과 러시아의 어떤 군비 경쟁이 확산되면서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아 이쪽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에 덴마크, 핀란드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아무래도 제3국인 한국산 재래식 무기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한국의 방산주를 꼭 집었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금리 기조에 있어서 경기 부진, 침체 우려가 있지만 수주 산업들은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 따르는 무기 수출, 수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됐다라고 보는데 자, 이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죠. 키움증권에서 최근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최근 국내의 방산 기업들의 수주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주 잔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 22년도에 돌아오면서 방산 수주가 급증을 했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우주,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특히 이제 각사의 어떤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K9 자주포,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FA50, 현대 로템은 K2 전차, LIG 넥스원은 현공, 비공 여기에 우리가 한국산 패트리어트라는 이 대공 유도 미사일들을 이쪽을 이제 수출을 하면서 상당히 불거졌던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또 최근 신규 수주들이 물론 이제 계약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2020년도에 크게 한번 이루어지고 이후에 다시금 작년도 폴란드 무기 수출 이후 2023년도에 좀 축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2차분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폴란드 2차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동 훈련기 사업들 또 현대로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수주 물량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가의 패트리어트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유도무기들 또 현공, 비공 이런 무기들이 중동 지역에 상당한 수출 물량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산 K방산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국제 정서가 한 2, 3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무기, 방산 규모, 재래식 무기들의 규모, 생산 시설들 다 축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생산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납기가 가능한 거죠. 일단 공장에 라인을 하나 깔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또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2, 3개월이 걸릴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납기 일정,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즉시 납품이 가능한 구조는 현재 우리나라 라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한 탁월한 가성비입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의 무기들이나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런 무기들은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죠. 보통 국산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산 무기들의 한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성능은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성비의 상당히 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술 이전 쪽에 아무래도 군수부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국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속 AS가 될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7, 8개월 걸렸던 걸 우리는 한두 달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런 이제 신뢰도, 신용도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주요 구요 방산 기업들의 수출 가능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들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게 어마무시한 금액들이 꽤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폴란드 쪽에 2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 이제 수출 금융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진 않지만 이쪽이 본격화되면 이 규모가 또 거의 한 15조 원 가량 되죠.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물량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가 지금 1조 원대 지금 사업 선정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K9 A3 이런 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요 부분들이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장갑차죠. 레드백이라고 호주 쪽에 기대했던 물량보다는 축소가 되긴 했지만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수출 상품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었던 장갑차인데 호주 쪽에 일단 1차분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브라질이나 루마니아, 폴란드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나 폴란드, 이집트 쪽, 이쪽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큰 거는 과거에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떨어졌었죠. 하지만 선정된 업체가 아직도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완료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급한 미국 쪽에서는 FA-50을 고등훈련기로서 도입하는, 경공군기로 도입하는 이런 규모 500에서 600대 정도만 하면 규모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대략 한 15조에서 20조 원가량. 이게 아마 2024년도에 가장 핵심이 될 그 큰 이슈 중에 하나, 이걸 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큰 거는 또 현대 로템의 K2 전차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루마니아 쪽 250대면은 이것도 규모가 거의 한 9조 10조가량 되죠. 루마니아가 굉장히 지금 유력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일부 경쟁, 입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입니다. 이미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물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물량들, 요즘 워낙 드론이나 그 다음에 미사일 요격 체계들이 지금 중동 전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예멘 반군, 후티 반군들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상당히 규모 면에서 일단 유력시 되고 있다는 점, 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단 루마니아 쪽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차 쪽뿐만 아니고요. 폴란드와 함께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공 방어 시스템입니다. 5조 원 규의 입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유력화됩니다. 여타 경쟁 제품 무기에 비해서 거의 50% 반값인데 성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규모 수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진행이 된다면 어마무시한 또 수주 실적들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산 무기들의 수출국 기여도가 나오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K방산 무기들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여기에 저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국내 이제 정찰 위성이 발사가 됐고요. 또 정부에서는 항공우주청 신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위성통신 쪽 요거를 좀 진행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 4사들의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와 관련된 방산 부품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유력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요거를 하나 보시죠. 국산 파워팩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K2 전차나 K9 자주포의 사실 성능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 국내에서 개발 중단되고 독일산 파워팩을 썼습니다. 이 파워팩이 뭐냐면 엔진과 변속 기어가 포함된 복합되어 있는 사실 심장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 독일산 제품을 가져와서 이거를 수출하는, 결국은 독일과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 수출 승인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제 K2 흑표 전차 이거를 이제 국산 파워팩을 장착을 본격화하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 쪽에 파워팩 수출을 타진하고 있고요. 또 투르키예죠. 알타이 전차라고 과거 이제 K2 전차를 기술 수출로 이전을 했었는데, 얘네가 지금 엔진과 파워팩 독일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투르키예 쪽에 공급하는 일정들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표적인 종목이 S&T 다이내믹스입니다. 과거에 이제 S&T 중공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슈, 또 재료 수주가 된다면은 또 어마무시한 또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통신 쪽도 상당히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찰,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고요. 이런 위성들이 향후에도 계속 발사가 될 겁니다. 뭐 누리호 발사 일정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군사 통신 위성 시장 급속히 변화가 되면서 위성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일단 방사청에서도 이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위성을 본격화시키는 일정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제주도에 최대 민간 우주 지상국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위성 통신의 안테나죠. 이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가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수요가 증가가 되겠죠. 특히 이제 선박이나 항공, 그 다음에 통신이 원활치 않은 이런 위성통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지금 우크라이나 나라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통신 분야들이 위성통신을 사용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강점을 부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과거 1990년도에 유선 통신들이 활용화되면서 국내 시장이 급속히 성장을 했듯이 위성산업도 급속히 성장되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위성통신이나 이런 데이터, 위성 산업에 대한 시장들이 같이 동반 성장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성 산업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상당히 좀 경쟁력이 밀려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막 태동기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볼 가능성. 대표적인 게 뭐 AP 위성도 있지만 안테나를 만드는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에 제주도에 민간 우주 지상국을 만들고 있는 컨텍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 이게 이제 향후에 주가 흐름, 그다음에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강점들,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종목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텐데, 뭐 제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은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K9 자주포가 워낙 잘 나가죠.
그리고 레드백, 아까 말씀드렸죠. 장갑차, 호주 쪽 생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중동 쪽과 루마니아 쪽에도 얘기가 되고 있다는 점, 요거 좀 보시고, 또 우리나라 국산 유도 무기들, 뭐 형궁이나 비공, 천궁, 그 다음에 에이템, 이런 이제 유도 무기들이 최근에 중동 전쟁들이 터지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는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 이게 워낙 물량이 크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은 진짜 한국 항공우주는 5년치 물감 내지 지금 실적의 더블 이상 갈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업황장, 조선업종들이 힘들었었죠. 하지만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을 하나가 인수를 하면서 거의 뭐 5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선산업의 업황 침체기를 느껴서 이제 회복하는 시점과 함께 이런 잠수함 수주 가능성, 이런 하나오션,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파워팩, 이게 이제 수출 물량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은 S&T 다이내믹스는 여기하고도 연결이 바로바로 됩니다. 예, 여기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성산업 쪽에서는 안테나 쪽에 인텔리안테크와 그다음에 위성기지국, 국내 유일의 민간 상업 위성기지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향후에 위성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자, 경기가 좋다 나쁘다고 무관하죠. 이쪽은 워낙 시장, 국제 정서와 함께 향후에 지금보다도 더 앞서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한국산 K 방산주를 콕 집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국제 정서와 무관하게, 그리고 경기 부진과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무럭무럭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좀 지켜보고 체크를 해야 될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